자, 여러분, 우리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했잖아요. 그죠? 라플라스 이퀘이션입니다. 라플라스 이퀘이션이 뭐였죠, 여러분? 라플라스 이퀘이션이 포텐셜이 주어져 있고, 주위에 바운더리 컨디션이 주어져 있으면, 안에 V를 결정할 수 있다 했죠. 그죠? 그리고 이것의 라플라시안 V는 0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객관식 문제 나왔었죠. 그죠? 근데 여기 나왔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이걸 풀었을 때, 혹시 이퀘이션 값이 여러 개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미분 방식 푼 것도 있고, 제가 지난번에 기하학적 푼 방법도 있었죠. 잘라가지고, 이래가지고, 네 군데 점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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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꾸 좁혀 들어가면 이 점을 결제하는 방법이 있었죠. 근데 하기에 다른 방식으로 V를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는데, 이 V를 구했을 때 과연 얘가 유니크하냐라는 문제입니다. 한 가지 방법을 풀어도 이게 모든 방법을 풀었을 때 방법이 같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생각해 보는 게, 그럼 V1이 있고 V2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각기 다른 방법으로 풀었는데, 이런 미분식 풀어서 V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해서 풀었는 게 V2가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게, 요 차이라는 되는 것을, 디퍼런스를 정의를 해보고, 이 디퍼런스가 0이다라는 걸 증명해 볼까 하거든요. 디퍼런스가 V1에서 V2를 뺀 겁니다. 뺐는데, 얘가 어떤 방법을 풀더라도 이 V를 결정하고 나면, 그거는 유니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받아야만, 그거를 딴 데로 써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보고, V1과 V2를 뺀 걸 가지고, 이제 VD라 했으면, 라플라시안 VD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라플라시안 V1에서 라플라시안 V2가 되는데, 이 V1과 V2가 이 라플라시안 V에 각각 해가 되거든요. 얘 솔루션입니다. V1과 V2가 있다 생각해 봅시다. 각기 다른. 그럼 해보면 얘는 0이고 얘도 0입니다. 왜냐하면 V1과 V2가 각각 이 라플라스 이퀘이션의 해이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0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운더리에서 이거 바운더리죠. 이게 바운더리. 바운더리에서는 이 V1과 V2가 같습니다. 그래서 바운더리에서는 VD는 0입니다. 왜냐하면 V1과 V2가 같습니다. 바운더리에서. 자, 이런 조건이 있죠. 라플라시안 VD는 0이고 그 VD는 표면에서 바운더리에서 0인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바운더리가 아닌 요 내부 경계를 제외한 빈 공간에서 이 V1과 V2가 같을 것인가 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쓰냐면 이제 이런 예를 다이버전스 티어렘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거를 티어렘 다이버전스 티어렘이란 게 있는데 우리가 어떤 볼륨에 대해서 다이버전스 A 한 걸 총 볼륨에 대해서 합한 거는 이 볼륨이 싸고 있는 표면적의 면적에 대해서 A 벡터의 ds 이런 관계가 성립하죠, 여러분. 이런 관계 성립하는데 이때 A 벡터를 우리가 뭘로 생각하냐면 A 벡터를 우리가 V의 D의 그레이디언트 VD라는 함수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VD라는 이 A라는 A 벡터를 VD는 스칼라죠. 스칼라하고 그레이디언트 VD를 얘는 벡터가 되죠. A 벡터라는 것은 미미의 VD에 대해서 그레이디언트 한 것에다가 VD를 한 거. 얘로 한번 잡아봅시다. 얘를 잡아보고 얘를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다이버전스 A 이 다이버전스 A를 VD에 대해서 그레이디언트 VD가 되죠. 요거는 부분 이게 미분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 생각해보면 앞에 거 미분하면 그레이디언트 VD에 대해서 내적의 그레이디언트 VD가 나오고 뒤에 거 미분하면
플러스 VD에 대해서 라플라시안 VD가 되거든요. 되는데 이 라플라시안 VD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0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0입니다. 얘는 0이니까 결국 얘를 여기에 대입할 수 있죠. 얘가 지금 A로 정의했으니까 다이버전스 A는 이렇게 정의되죠. 이걸 이제 좌변에다가 하게 되면 좌변의 볼륨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VD에 대해서 절대값의 제곱의 dV입니다. 왜냐하면 그레디언트 델타 VD에다가 그레디언트 VD를 4절 취했으니까 제곱이 되죠. 그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됩니다. 이게 좌변이거든요. 좌변. 우변은 A 벡터에다가 그려주는데 요거는 전 면적에 대해서 S에 대해서 A 벡터에다가 DS다. A 벡터는 이제 VD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VD에 대해서 단면적 DS다. 이래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우변을 보면 면적이 요걸 한번 봅시다. 한번. 여기 이제 S를 잡아주는 건데 요 볼륨을 임의의 볼륨으로 잡은 거죠, 여러분. 그죠? 임의의 볼륨에 대해서 지금 다이버전스 티어렘은 어떤 볼륨을 잡더라도 얘는 성립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 V는 얘 V를 딱 잡으면 이 V를 둘러싼 S가 되죠. 그죠? 그럼 얘를 만약 볼륨을 무한대로 볼륨을 잡아봅시다. 굉장히 큰 볼륨. 굉장히 큰 볼륨을 잡으면 우리 어떤 생각을 볼 수 있냐면 이게 요런 반경이 R인 요걸 잡아보면 점점 커진다 생각해봐요. 한번 커져서 단면적은 이제 굉장히 커지죠, 그죠? 커지면 이제 봤을 때 요 단면적은 어떻게 되냐면 요 VD는 포텐셜이 어떤 차지가 있으면 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거리에 대해서 R분의 1로 반비례하죠, 보통. 그죠? 그 다음에 요 그레이든 V는 어디에 비례합니까? R 제곱분의 1로 비례하죠. 그죠? 그 여기에다가 DS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DS는 R 제곱 사인 세타의 D 세타 D 파 이런 식으로 되죠. 그죠? 우리 구면 좌표로 생각하면, 그죠? 여기 이제 DS 되니까, 좀 그려서 보면, 그래는 VD하고 R제곱 분의 1이고, VD, R분의 1인데, 얘가 지금 R제곱 약분이 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얘는 R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R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인과 디센티파이는 유한한 값이기 때문에, R이 커지면서 얘는 0으로 가까이 가죠. 그래서 임의의 볼륨에 다 잡았을 때, 얘는 전체적으로 0으로 갑니다. 그래서 임의했을 때 얘는 0이 되거든요. 임의의 볼륨에 대해서. 자, 그러면 임의의 굉장히 큰 볼륨에 대해서 얘가 0이라는 얘기는 지금 봤을 때 임의의 볼륨이 0이라는 얘기는 얘가 지금 인테그럴 속에 들어있는 게 제곱이니까 얘는 값은 양입니까? 음입니까? 양의 값이죠. 그 양의 값인데 얘를 전 볼륨에 대해서 0이 된다는 얘기는 양의 값을 다 더해서 100이 되려고 그러면 얘가 뭐가 되야 됩니까? 얘가 0이 돼야 되죠. 얘가 0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에서 뭐가 되냐면 그레디언트 VD가 0이 됩니다. 절대값이. 그러면 이게 여러분 봤을 때 공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은 0이다. 그 일반적인 미분 생각해보면 1차 미분이 0이라는 얘기는 이 VD가 얼마나 되죠? 1차 미분 0이라는 얘기는 VD 자체는 어떤 거에 1차 미분 0이다. 그럼 원래 값은 뭐가 됩니까? 상수죠. 그래서 VD는 컨스턴트, 상수입니다. 모두 상수니까 얘가 다 상수가 되니까 VD는 아까 뭐로 정의되어 있었냐면 VD는 V1-V2였잖아요. 그죠? V1-V2였으니까 이게 바운더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운더리에서는 어떻게 됐었죠? 아까? V1과 같았었죠. 결국 어떻게 되냐면 얘는 0이기 때문에 이 컨스턴트 값이 0이라는 거거든요. 결국 이래 되니까 결국 뭐 되냐면 임의의 공간에 대해서
V1과 V2는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이퀘이션에 따라서 한번 어떠한 방법으로든 풀면 걔는 모든 방법면에서 한 가지 솔루션을 나타낼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정의할 때 unique this 제가 이거는 타이핑해 쓸게요. 이거는 자, 이거는 여기서 잠깐만. 자, 이 글자가 너무 작죠, 그죠? 이게 자, unique 이거를 uniqueness theorem이라 그러고 이를 자, if a solution to Laplace equation can be found that satisfies the boundary condition, then the solution is unique. 자, 라플라스 이퀘이션에 대해서 바운드 컨디션을 만족하는 어떤 솔루션을 찾는다면, 그러면 이제 이 솔루션은 유니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니크니스 티어렘이라 그러고, 여러분 보면 이제 라플라스 이퀘이션이 라플라시안 V는 0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차지가 있을 때는 포화성 이퀘이션을 그러거든요. 포화성 이퀘이션. 그래서 이게 라플라시안 V는 마이너스 입실론분의 로 V다. 차지 밀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값이, 여러분, 이 값이 계산해보면, 이게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우리, 객관식 문제도 나왔죠, 이게. 이게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어떤 점에 포텐셜은 가까운 주위의 점의 평균이다. 라가 이거였죠. 그러면 이제, 포화성 이퀘이션은 빈 공간에 차지가 있는 경우거든요. 얘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어떤 점의 포텐셜은 그 주위의 평균에다가 뭐를 더해주면 됩니까? 그 지점에 차지 밀도에 대한 양을 보정해주면 된다는 거죠. 차지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데다가 그만큼 더해주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 위치마다 단위 부피당 있는 차지양을 해주면 우리가 유니크니스 티어렘이라고 그래서 이제 포텐셜을 의미로 정해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얘기 해볼게요. 한번. 지금 이게 x고 얘가 y입니다. x가 y인데 여기에 이제 그랬을 때 길이가 0이고, 그리고 요 위에 뚜껑이 V는 V0로 정의됩니다. 뚜껑이. 그리고 나머지는 길이가 B이고, 여기가 A이고, 여기는 요 밑에 옆에는 다 0입니다. 그라운드고, 여기는 V는 V0입니다. 요때, 여기를 임의의 위치에 대해서 포텐셜을 구하라. 그럼 제가 지난번 할 때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얘를 이제 네 군데 쪼개가지고 요 점의 포텐셜 구하고, 그죠? 구하고 다음에 네 군데는 여기에서 요 점을 구하고, 요 점 구하고, 요 점 구하고, 요 점 구하고, 요 점인 경우는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네 점 하고, 다음에 요 네 점이 있으면 다시 요 점을 구할 수 있고,
요점 구할 수 있고, 요점 구할 수 있고, 계속 이렇게 사이로 이제 들어가면, 포텐셜을 계속 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이게 그래피컬하게 구하는 방법인데, 얘를, 라플라스 이퀘이션에 따라서 푼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식을 v는 x는 0이고, y가 0에서 a까지, 얘도 0이고, v는 x는 b이고, y는 0에서 a까지, 얘도 0이고, v의 x는 0에서 b까지고, y는 0인 요 지점도 0이고, v의 0에서 x가 b까지인데 y는 a인 경우는 얘는 v0다. 이게 바운더리 컨디션입니다. 바운더리 컨디션일 때 얘를 구하는 건 뭐냐 하면 라플라시안 v는 0이다. 얘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를 구하는 겁니다. 얘를 구하는 건데, 얘를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라플라시안 라운드 x의 라운드 적 v 플러스 라운드 y 적 라운드 적 v 이렇게 되죠. 그죠? 얘를 풀면 되는 겁니다. 얘를 풀어서 v를 x와 y에 대해서 계산해서 이 포텐셜을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 얘입니다, 지금. 그래프 보는데 그럼 여기서 얘를 가지고 지금 잘 봐요 한번. 뚜껑은 V0고 여기는 다 그라운드인 거거든요. 이 공간 내에 여러분 전기장 포텐셜을 그릴 수 있으면 이 공간 내에 전기장도 거꾸로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해요? V가 구해지면 얘를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그 위치에서의 일렉트릭 필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 되니까 이렇게 구한 일렉트릭 필드는 아까 유니크니스 티어렘 따라서 라플라스 이퀘이션 푼 것에 대한 하나의 좋은 예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한 5분 쉬었다 할까요? 네, 이것도 요거에 대해서 한번 5분 쉬었다가 살짝 보도록 합시다.